챔피언스 리그 6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영보이즈와의 경기가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맨유는 3승 2무 1패, 승점 11점, 조 1위로 16강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맨유가 16강 진출해서 만날 수 있는 상대는 총 6팀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벤피카, 잘츠부르크, 인테르, PSG, 스포르팅인데요. 맨유 공홈 투표에 따르면 맨유 팬들의 선택은 잘츠부르크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레드불 사단이다 보니까 랑닉 감독이 잘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그래도 전력이 약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팀 중에 하나죠. 오늘 경기 전 맨유는 이미 조 1위가 확정되어서 11명의 주전을 풀 로테이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발 라인업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마티치를 센터백으로 기용한 점이었죠. 그리고 후보 자원도 히튼을 제외한다면은 거의 모두 어린 선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맨유의 포메이션은 반더비크 선수가 포백 앞에 위치하는 형태였고 카메라가 멀리서 잡았을 때 4-3-3의 대형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빌드업 시에는 마타 선수도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면서 반더비크와 마타 선수가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맨유의 득점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전반 9분 만에 그린우드 선수의 득점으로 맨유가 앞서 나가게 되었죠. 센터백으로 나온 마티치 선수의 패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링가드 선수에게 전달된 패스는 엘랑가에게, 엘랑가 선수는 쇼 선수에게 볼을 건네주면서 왼쪽 빌드업이 매끄럽게 전개되었고 쇼 선수의 크로스가 다소 그린우드 선수의 뒤쪽으로 가는 듯 했지만 그린우드 선수가 뒤로 누우면서 그대로 슛을 때리며 정말 멋진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그린우드 선수는 오늘 골뿐만이 아니었죠. 수비 가담하는 부분에서도 부지런했고 앞뒤로 선수를 샌드위치로 압박해 공을 뺏어오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에는 박스 밖으로 나와 빌드업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히트맵을 보면 정말 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뛰면서 한 골과 2개의 유효슛, 키패스도 1개, 드리블 성공도 2번을 기록했고요. 볼 경합 4회 승리, 태클 1회 성공 등 블락 클리어링에서도 각각 2번씩을 성공했습니다. 오늘 맨유는 역시 압박을 위한 팀적인 움직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상대가 사이드로 빌드업을 시도할 때마다 강도 높은 압박으로 상대를 조여 들어가 볼을 탈취했습니다. 특히 그린우드는 볼을 탈취한 이후에도 빠른 공격 전개를 보여주었는데요. 상대의 박스 안까지 파고 들어가 노마크였던 마타 선수에게 전달해줬지만 마타 선수의 슛이 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마드 선수에게도 좋은 기회가 한번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아마드 선수는 직접 때리지 않고 링가드 선수에게 패스를 건넨다는 것이 아쉽게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전들이 대부분 쉬고 부상 복귀한 선수들, 후보 선수들, 그리고 어린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이 구성되었다 보니 서로의 호흡도 잘 안 맞았고 그렇다고 개개인 폼이 좋았던 선수도 많지 않았어서 자연스럽게 팀 에너지 레벨이 저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리고 결국 전반 43분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반더비크 선수의 미스로 실점이 허용이 됐어요. 반더비크 선수가 마티치 선수의 패스를 받고 약간 어정쩡한 패스를 비사카 선수에게 했습니다. 결국 그 볼을 빼앗김과 동시에 수비에 틈이 벌어지면서 슛 타이밍이 나왔는데요. 상대팀 골이었지만 정말 멋진 골이 들어가면서 맨유는 1대1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반더비크 선수는 사실 실점에서 나온 실수를 뺀다면은 전반전에 꽤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의 롱볼을 전진해서 커트하거나 한쪽으로 선수들이 쏠렸을 때 반대 전환을 부드럽게 해준다거나 박스 안으로 들어와 수비에 가담하는 등 성실하게 뛰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고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경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분 동안 2번의 드리블을 성공했고 9번의 볼 경합 승리, 태클 2회 성공, 가로채기 3회, 블락 1회, 클리어링 2회 등 준수한 기록들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평소보다 더욱 수비적인 롤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내려앉았던 느낌이고 반더비크에게 잘 맞았던 옷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또 한 명 기대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핸더슨 선수인데요.
핸더슨 선수는 역시나 데아 선수보다 훨씬 더 넓은 활동 범위를 보여주면서 상대 롱패스를 직접 끊어내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6분쯤에 나왔던 수비는 조금 아찔하기도 했죠. 그래도 어쨌든 데아 선수보다 적극적으로 스위퍼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 선수도 준수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볼 경합 1회, 블락 2회, 클리어링 6번을 기록했는데요. 린델로프 선수의 최근 폼이 상당히 무섭죠. 바이 선수 또한 폼을 끌어올려서 주전 경쟁을 같이 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메뉴는 초반전에 상황을 바꿀 만한 선수들이 벤치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린 선수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메뉴는 오늘 총 6명의 10대 선수가 출전했다고 합니다. 챔스 역사상 5번째 경기이고 잉글랜드 팀으로는 2009년 아스날 이후 2번째 잉글랜드 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미튼 키퍼도 데뷔를 했는데요. 챔스에서 데뷔한 영국인 중에서 아스날의 존 루킥 이후 2번째로 가장 많은 나이로 챔스 데뷔전을 치른 영국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메뉴는 아쉽게도 1대1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랑닉 감독은 경기에 뛸 시간이 필요했던 선수들과 토미튼 키퍼를 비롯한 여러 명의 어린 선수들이 데뷔했다. 행복하지는 않지만 괜찮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부상 복귀한 비사카 선수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사카 선수가 다시 한번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끝날 때쯤 비사카 선수가 쓰러져 있었잖아요. 이후에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손목과 무릎에 대한 부상을 랑닉 감독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비사카 선수가 저번 시즌 너무 혹사되었던 것일까요? 철강왕 이미지가 강했던 비사카 선수가 올 시즌 폼도 많이 저하되고 그리고 부상도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불운한 시즌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랑닉 감독은 초반 30분이 괜찮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최소 2대0, 3대0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점골을 허용한 이후에 우리는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지 못했고 적극적이지도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골을 넣었던 그린우드 선수도 전반전에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우리의 경기력이 떨어졌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MOM은 누구일까요? 메뉴 팬투표 그린우드, 스카이스포츠 그린우드, 맨체스터 이브닝 그린우드, 그리고 BBC에서는 에릭 바이 선수를 MOM으로 뽑았습니다. 메뉴는 이제 노리치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3일 간격으로 리그 3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다소 아쉬운 오늘의 경기력이었지만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한 만큼 리그 3연전에서 랑닉 감독이 모두 승리를 챙겨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맨유튜브였습니다.